예, 한인과 예인들만 데려다가 놓고 내 무덤을 수호하게 하라. 고려시대 때부터요, 한민족의 영역이 한반도로 축소거든요. 우리 민족한테 만주는 개를 이었습니다. 요동을 따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요동으로 가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는 요동을 수복하지 못한 것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여유담전서 12번입니다. 요동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를 좀 시계열로 시대별로 한번 간단히 보시죠. 우선은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사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눠보라라고 하면 저는 고려의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느냐 아니면 아직 되기 전이냐 이렇게 구분하죠. 솔직히 이제 고려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죠. 통일이 이렇게 나라가 많잖아요. 고조선, 부여, 사만 거기 사실상 같은 시대에 있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가야. 지금에서 돌이켜보니까 이분들이 다 우리의 조상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막상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이 지금 만주랑 한반도 북부에 보시면은 고조선, 고구려, 부여, 예맥이라고 한데 묶어도 막상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광개토 대왕릉기에 한인과 예인들만 데려다가 놓고 내 무덤을 수호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고구려는 예맥계잖아요. 그런데 예인이랑 한인을 따로 불러? 그러니까 고구려도 동해나 옥적 아니면 부여 같은 예인들을 자기들이랑 조금 이제 구분을 한 거죠. 하지만 또 자기 무덤을 한인이랑 예인한테 맡긴 걸 보면은 한반도 남부의 한인이나 북부의 예인들은 그래도 고구려인들과는 조금 가깝게 느껴졌구나. 다른 말갈이나 중국인들과는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제 그 문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말이 통했다고 하니까 중국의 한족이라든지 아니면 돌궐, 거란 같은 유목민족들과는 다르게 이 안에서는 조금의 동료의식이 있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그 도시국가 있잖아요.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이런 도시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올림픽도 열고 굉장히 자기들끼리 동질성이 강해요. 고대 그리스 신화를 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얼마나 열심히 싸웠어요. 하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이 무시하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말갈족처럼 여기던 마케도니아한테 점령까지 당했잖아요.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랑 백제를 월망시킨 것도 고대 그리스로 하면 똑같아요. 아테네랑 스파르타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때 저쪽 중동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등이 패권을 잡고 몰락하고 이럴 때마다 그 패권을 잡은 도시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도시국가 폴리스들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EEJ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서부 지방을 장악해갔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다른 해외도 있었으니까 이게 조상님들의 생각이 우리랑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신라의 통일, 불완전하지만 이 신라의 통일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뭐냐? 이 한강 유역의 평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한반도에서 이 한강 유역은 굉장히 손에 꼽히는 꿀땅이었어요. 농업 생산력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한 가운데 있는 것도 그렇고 중국과 교류하기 쉬운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런데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한강은 사실상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각 전성기였을 때마다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